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수임금 정교의 신도시 실패는 생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치수단의 하나였고, 한국적 풍수지리 즉 병든 땅을 고쳐서 전국토를 명당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한국 풍수의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고려태조 왕건의 탄생에서부터 전국 주요 지맥의 사찰 건립과 훈요 10조 그리고 도선의 수차례에 걸친 시호 추정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를 신봉하던 조선의 임금 중에서도 풍수지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임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선조, 광해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풍수지리학을 신봉하여 그것이 조예가 깊은 대신들이나 서운관 소속의 풍수학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처리한 정도였고, 스스로 풍수지리를 익혀 활용할 만한 식견을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풍수지리를 공부하여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을 하고 실제로 장택과 신도시 건설에 활용함으로써 풍수학인으로서도 손색 없는 임금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에 해박한 지식과 이론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정열법과 청강에 대한 이론은 조선조의 풍수지리의 지침서가 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 때문에 풍수지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손 시절에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과 양주 배봉산에 위치한 무덤이 흉기라는 소문을 알았고, 임금이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세손 시절에 사도세자의 능에 성묘를 하면서 흉기임을 직접 확인하고 풍수지리 공부에 전념하면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조의 풍수지리에 대한 시식의 대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 유명 풍수가들의 주장을 취합하여 사도세자의 무덤에 대한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호순신의 수법, 구성수법, 황천살 등의 풍수술법을 동원하여 이기론으로 사도세자의 무덤을 흉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국과 음양의 경중을 논한다면 형국은 본체이고 음양은 작용이자 끝이다. 그러니 어찌 본체를 제쳐두고 작용을 구한다거나 근본을 팽개치고 끝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형세론을 중시하는 풍수지리관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지도 용혈사수를 순서대로 따랐고, 당대 최고의 풍수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수원의 화산을 사도세자의 이장지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정조는 1789년 아버지의 묘를 명당인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그 아래 소재하고 있던 작은 도읍을 팔달산 아래로 옮겨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1790년 화산 아래의 관할을 팔달산 동쪽으로 이전하였으며 행궁과 객사, 향교 등 576칸의 거대한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행궁은 평상시 화성 유수부의 관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거동할 때에는 궁으로 사용하는 조선 최대의 행궁이었습니다. 정조는 도읍풍수에도 상당한 식견을 갖추어 해발 128m의 야산인 팔달산을 주산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팔달산은 조선 태조에 의해 아름답고 사통팔달로 시야가 트인 산이라는 의미로 팔달산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조성이 외형적으로는 사도세자의 묘지 이장에 따른 것이지만 시대 상황으로 보면 52년간의 영조시대를 마감하고 등극한 젊은 왕 정조의 강력한 왕권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 화성의 성역입니다. 이 성은 6.25 동란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어 복원한 것으로 이러한 유적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이 지닌 독특한 특징과 우수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화성의 구축을 당시 31세의 젊은 실학자 정약용에게 명하여 1794년부터 2년 반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화성은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되었고 다양한 모양과 과학적인 이론 그리고 실학 사상에 의한 실용성을 완벽히 구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성으로 둘레는 5.4km입니다.
이 성은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유럽성의 장점들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물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재료도 석성과 벽돌성이 혼합되었으며 완벽한 방어 기능을 갖춘 아름다운 성입니다. 또한 축성 과정에서 고객화된 자재 생산으로 인부들의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전에 다른 차원의 방법이 시도되었고 무거운 자재 운반 및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 등 첨단 기계까지 고안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공사 전말에 관한 책자인 화성성력 의계를 간행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는데 성곽 및 건물의 설계도 사용기계, 공사 감독관을 비롯한 말단 장인의 이름과 출신지, 작업 일자 등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건설 실명제로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도시는 한양 다음 가는 대도시의 서열에 올라서나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또 풍수의 완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조는 지극한 효성이 바탕이 되어 풍수지리를 공부하게 되었고 풍수적 신도시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정조의 후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도 잃고 대가 끊기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수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조의 풍수술법은 시중 직원들의 술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풍수의 본질인 땅의 생기를 우선적으로 감지하지 하고 활용해야 함에도 이론에 불과한 풍수술법에 의존함으로써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 화성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도읍의 생기가 약해서 큰 도시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산이 128m의 야산으로 땅의 기운이 너무 약해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생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 발전의 한계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주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